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특집 좌담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의 진행을 맡은 김인홍 아나운서입니다. 자,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휴가객이 몰리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교통체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을 했는데 7, 8월 휴가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13명이 사망, 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즐겁게 떠난 휴가에서 차량 안전 문제나 사고 발생을 겪는 것만큼 안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휴가 출발부터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휴가철 안전하게 다녀오는 방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TVN 특집 좌담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 이 시간은 유라 신도시의 주거 명작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아파트 일동 미라주 더 스타 협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좌담을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김경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김일수 경위님 모셨습니다. 경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떻게 휴가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육이 이제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요번에 네. 그 사면이 이제 예측이 돼서 교육이 또 증가가 되면 아마 휴가는 곤란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경위님은 어떠세요? 경찰관들은 남들 쉴 때가 제일 바쁘니까 저희들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시원해지면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휴가철 떠나기 전에 좀 궁금하셨던 점, 휴가 갔을 때 도로 위에서 있었던 좀 웃지 못한 에피소드 등 있으시면은요.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휴가라는 게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경위님께 좀 여쭤볼게요. 휴가철 교통사고 이게 왜 심각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휴가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가족 또는 친지, 네. 친구 등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동행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그렇죠. 사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가족 구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좌담에 좀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의 운전길이 어땠는지 목소리를 좀 담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위험한 순간은 없었는데 원래 88을 타고 올래다가 남해 쪽으로 하면은 좀 차가 많이 안 막힐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왔거든요. 장거리를 타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죠. 중간에 휴게소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좀 피로도 좀 풀고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풀고 그러거든요. 또 운전하고 가면 또 괜찮습니다. 신경 쓰는 것보다는 따로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울산에 있다가 밀양 갔다 다시 오는 길. 차들이 이제 졸면서 갑자기 끼어들 때 그때가 제일 아찔하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잠깐씩 시가니까요. 이게 평상생활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부산이요. 괜찮았어요. 네. 그렇게 막히는 편도 아니고 네, 바꿔서 타고 그러죠. 네. 피곤할 때마다 그냥 바꿔서 한 명씩 쉬고 오고 그랬어요. 네, 짧은 컷에 좀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니까. 네네. 예, 마지막에 피곤할 때 한 명씩 바꿔서 운전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차를 렌트해서 오신 것 같은데. 예, 렌트카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네네. 이 렌트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손쉽게 또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젊은층 분들이 휴가는 아마 렌트카를 많이 이제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동승자가 교대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자신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차량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경위님한테 이 렌트카 교통사고 이 언제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렌트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발생이 많습니다. 네. 그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은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렌트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와 보행자가 449명입니다.
그 중에서 20대가 44.3%, 네네. 이로 인한 사망자가 56.6%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0대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분석이 이제 됐습니다. 예, 20대, 30대 이제 젊은 층들의 렌트카 교통 사고가 많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네. 앞서 이 연관해서 네. 이 렌트카 교통 사고 문제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제 교대하면서 이제 운전했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렌터카는 빌린 사람이 네. 운전했을 때만 보상되는 보험에 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죠. 네.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또 운전자하고 이제 기존에 그 계약을 한 사람하고 네. 자동차를 빌린 사람하고 네. 자리 바꿈을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게 그렇죠. 되고, 예, 안 했는데 했는데 또 했는데도 안 했다고 안 하고 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면 거죠. 렌트카 계약할 때 네. 지정해서 여러 명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주면 더 내야 되고요. 되는 예, 거고. 근데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하려다 위해서. 보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 자리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경위님 교통사고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건데 렌트카 사고는 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렌트카 이용이 많으면은 뭐 그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발생이 많아서 네.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그 작년 8월에 남해 고속도로 우리 149K 부근 순천 방면 쪽으로 네. 야간 빗길에 렌트카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빗길에 아마 그 미끄럼 그러니까 즉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두 네. 명이 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고도 빗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겠는데요. 자, 휴가철에 렌트카를 사용할 때 뭐 차 상태나 차를 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렌트카에 대한 안전 운전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휴가철 렌트카를 운전할 때 우리 교수님 좀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결국엔 이제 그 차량을 빌린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갈 때 네. 올 때를 모두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자리를 이제 바꾸게 된 경우, 자기가 운전했는데 안 했다고 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가 되고 또 아. 보험 사기로까지도 처벌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경우에는 뭐 범인 은닉죄나 아. 또는 이제 보험 사기죄로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가 없으면은 네. 본인 이름으로 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동승자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운전자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승자는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혼자서 운전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되니까. 졸음 운전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꿔서 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또 나면 보상이 안 그럴 수도, 되니까 예. 또 자리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또 제2차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또 그 외에 뭐 렌트카 이용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네. 그 뭐 설문조사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 그 도로교통공단에서요 이번 그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실제로 졸음운전한 경험이 87%나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대로 운전한 경험이 62% 정도 되고요. 네. 또 운전자들이 좀 쉴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날이면 그 전날에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여부를 따졌더니 네. 59%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린 사람만 보상되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네. 예. 알고 있다는 사람이 82% 정도 알고는 되고요. 많이 계시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차 문제인데 그건 네네. 별도로 가입을 해야 돼요. 자기 차가 이제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찰로 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네. 19%만 이제 가입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 손해는 빌린 그 운전자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경제적 부담도 많이 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렌트카를 계약할 때 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근데 일단 보면은 이제 보험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운전자, 그러니까 네. 빌린 사람만 보상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늘 운전하던 차량을
되도록 빌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급 차량을 더 빌려서 한번 예. 이 또 고급 차량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맞습니다. 욕심에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은 이제 경제적 손실도 크고요. 또 네. 이런 그 손실을 보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렌트카를 이제 그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수 경위님도 휴가철 렌트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네. 면허 취득을 1년 후에는 빌릴 수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하고 1년이 지나면 빌릴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보 운전 또는 네. 비교적 이제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제일 많고 네. 고급차 특히 자신의 차와 비슷한 차량을 운전을 하면 사고가 좀 없는데 네. 고급차라든지 그리고 또 처음 이렇게 이제 접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운전을 하면은 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휴가철에 가면 좀 들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한 좀 이게 미숙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좀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가 운전자들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냉각수죠. 여름에는 냉각수. 이제 냉각수 막 이렇게 김이 막 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예, 냉각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오일류 항상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거리 운전이 많다 보니까 네. 타이어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어. 네. 네. 작년 명절 때 저희가 이제 점검한 결과를 보면 네. 10대 차량 중에 3대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대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절대로 고속으로 주행하면 안 되는 차량. 곧 굉장히? 타이어가 터집니다. 뭐 이런 상태인 경우에도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것은 그냥 바로 사고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휴가철이면 정비 공장도 휴가철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주말의 경우에는 또 정비 공장도 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이거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고 또 휴가도 다 망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험사 연락처나 또 긴급 출동 서비스 연락처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제작사.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휴가철이면 긴급 출동 서비스 네. 또 점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건 사전에 알아두고 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연료가 또 가다가 지정체가 되면 네. 예 연료가 다 따라서 오도가도 네.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그 중간 이상의 연료는 좀 채우시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중에서 보면은 타이어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본인이 직접 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마모 상태에 대해서? 네, 인터넷에 보시면은 네. 이제 100원짜리 가지고 네, 100원짜리 가지고. 예, 그 100원짜리 보시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상모라고 하나요?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면 네. 그게 가려져야 되는데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면은 마모가 많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순신 장군을 쓰시는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별로 만족하지 않고 네. 500원짜리 학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학, 500원짜리 동전. 예, 네. 거기에 보시면은 500원이 써 있을 거예요. 예. 그 500원짜리가 이게 감춰지면은 되는데 그 글자가 그게 이제 노출이 되면 마모 한계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없다면 네. 예,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은 마모 한계 표시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거. 있군요. 예, 네.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닳게 되면은 네. 이것은 점검 교환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이라도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을 우리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셨어요. 네, 그 경희님 미리 그 차량 점검을 발생하는 그런 교통사고 점검을 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교통사고인데 이제 어느 정도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 품질이 향상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차량 점검 위협에 따른 사고 발생 비율은 좀 작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타이어 파손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 요즘 이제 완성 차량 같은 경우에 다른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어떤 이제 선진국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소모품, 소모품, 이야기하는 네. 냉각수라든지 오일,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는 사례가 잘 네,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타이어 파손에 대한 좀 사고가 좀 발생을 많이 한 편이고, 예. 그다음에 엔진 과열, 이제 화물차 차량 같은 경우에 후부 반사판이라든지 네. 그 정지등이 훼손이 되는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네.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불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추돌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네네. 차량 점검 미흡 사고는 직접적인 사고 피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네. 타이어가 타이어가 파손이 되거나 뭐 엔진 가열로 차가 섰을 경우에 네. 뒤따르는 이제 차량과의 2차 사고가 이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 발생이 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차량 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네. 만약에 네. 휴가를 가기 전에 이제 출발할 때 점검을 다 못 하셨다면 네. 휴가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예, 네, 그렇죠. 관심만 가진다면. 예, 네. 이제 휴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요. 네. 어디 저 골짜기 너무 이제 한적한 곳을 찾다 보면은 이제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시면은요, 자동차 제작사나 또는 그 이렇게 표지판을 보면은 스패너라 그러나요? 네, 네, 예, 이렇게 네. 이제 정비한다는 그런 표시가 네, 있죠.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비 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차가 파손되고 엔진이 뭐 정지할 정도는 아니래도 네. 그런 이제 1급 정비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센터 정도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상급 네. 정도 되는 그런 것은 다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게소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점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냉각수 부분의 문제는 뭐 가까운 데서 그냥 이게 수돗물로 네. 이렇게 좀 보충을 해도 이제 네.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네. 이제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면은 베이포록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끓는다 그러죠. 야, 브레이크액이 네네. 끓으면 거기에 기포가 생깁니다. 예. 그 기포가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대형차의 경우가 더 그럴 수 있고요. 네네. 승용차의 경우도 내리막길 또 커브길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네, 그런 이제 정체가 현상이 됐을 발생이 경우에. 돼서 예.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앞차가 분명 서 있는 거 봤는데도 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밀려서 그냥 그냥 가는, 추돌하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브레이크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뭐 줄지는 않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브레이크액만 사가지고 보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문제는 이제 오토매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이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죠. 네. 그것은 이제 마모 한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 그런 경우에는 좀 교환해 주시는 거 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또 자동차 그 완성 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또 정비를 해주는 그 휴게소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좀 점검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이제 목적지까지 갈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자 중심이 아니고 동승자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쉬자 피곤하다라고 할 때 쉬는 거고. 맞아요. 운전자는 그냥 목적지까지 가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의 그 위험이 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 중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들도 마구마구 놀고요. 네. 동승자처럼. 네. 그래놓고 이제 결국에는 모든 운전은 또 운전자가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예. 네. 이거 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운전자 중심의 안전운전을 좀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VN 특집 자담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김경수 교수님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김혜수 경위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휴가를 떠날 때 장거리 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졸음운전인 것 같아요. 네, 경희님. 그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습니다.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 게 네. 졸음운전이라는 이제 항목도는 없고 대부분 이제 안전운전 불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게 따르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네.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맞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100km를 주행을 했을 경우에 네. 1초에 약 한 28m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눈을 감고 우리가 보행을 할 때도 네. 몇 초를 걸어가지를 사실 잘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근데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한 번 정도 깜빡이면은 예를 들어 4초만 깜빡여도 100m를 거의 100m네요. 눈을 감고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비를 못합니다. 충격이 발생, 그러니까 추돌을 한다거나 그렇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운전자가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반응에 네. 의해 가지고 조금 대비가 몸을 보호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무방비로 이제 충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한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게 사실이고 네.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네. 졸음운전이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14시부터 16시 2시에서 한 4시 정도. 네. 또는 이제 열대야에 네. 의한 이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시간대에 좀 많은 편으로 네. 지금 분석이 되고 있으며 네. 최근에 남해 고속도로 상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화물 차량이 앞 화물 차량을 보지 못하고 네. 그대로 이제 충격을 해가지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무런 어떤 스키드 마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충격을 해가지고 네. 사망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졸음운전보다 사실 더 심각한 어떤 의식 상태가 있다면서요? 네네. 네. 졸음운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죠. 네네. 깜빡 졸았습니다. 지금 김경희님 말씀대로 네. 1초에 28m를 시속 100km 주행할 때는 가는 거니까 네. 한 3초만 졸아도 거의 100m를 그냥 가는 쫙 거죠. 가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면 네.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눈을 감지 않고도 졸음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그런 멍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의식의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멍한 의식의 거죠. 공백. 의식의 공백.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운전자에게 대전 올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전을 왔나? 지나갔나? 이제 이런 생각. 본인이 직접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고 경험자에게 물어보면 네. 분명히 나는 정신을 차리고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꽝해서 정신 차렸다. 뭐가 씌인 것 같은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그게 이제 의식의 공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네. 어느 순간에는 그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집중이 그렇죠. 안 되고 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앞차가 뻔히 서 있는 걸 보고도 그대로 추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멍한 거죠. 중간 상태. 네, 레드선? 의식의 공백 상태.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분 교통 정보를 좀 전해 듣고 계속 이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네, 특집자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황량대로 문정교차로에서 황량터널 방향으로 구간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진 애청자가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고신의료원에서 송도교차로 쪽에 레미콘 차량과 관련된
육중 추돌 사고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사고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차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정체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감천항 배후도로나 다른 도로를 좀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게 소통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시내도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리포터. 네,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만덕대로 구포 방면으로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정체는 모두 풀렸고요. 다만 아래로 충렬대로 안락 지하차도에서 동래고등학교 구간으로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동래 방면 만덕 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만덕 2터널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는 정체되고 있고요. 감천로 고신대병원에서 송도 아랫길 방향으로 송도교차로 내 발생한 6중 추돌 사고 처리 거의 마무리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마지막 사고 차량 처리 중에 있으니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송로 과정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가차로에 차량과 함께 공사 중에 있으니 역시 이 구간 지나실 때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동서고가도로 시외곽 방면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터널, 도심으로는 감전 나들목에서 옛 계급 요금소로 양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으로 원동에서 수영터널로 여전히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으로도 이동량 늘면서 대연터널 진입부터 광안터널까지 지체되고 있고요. 황령대로 문전 방면 대남 지하차도에서 황령터널까지 여전히 전 구간 지체와 서행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낙동대로 대티터널에서 서대신교차로 구간 지정체 반복되고요. 동구중앙대로 초량교차로에서 좌전상거리로 이동량은 많지만 정체로 어려운 구간은 없고요. 반대 부산역 쪽 그리고 초량교차로 구간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진구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구간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번영로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방향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다고요. 생활무성국에서 제보를 알려오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갑니다. 날씨 정보 확인하죠. 박재희 리포터. 네, 오늘 아침에는 일부 내륙과 해안 곳곳으로 안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부산 31도, 울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이 더하겠는데요. 평소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아침에 경남 북서 내륙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내륙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끼는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길은 막히고 입은 심심하고 간식 먹다 보니 차 안에 쌓이는 건 스트레스와 쓰레기뿐. 휴게소는 멀고 그냥 버리지 뭐. 여름에는요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어요. 이거 치우는 비용만 해도 6,300억 원이나 든다고 하죠. 이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 몸과 마음을 힐링하러 떠나는 여름 휴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행이 산과 바다를 힐링하는 여행입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TVN 특집 좌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 자, 휴가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의 김경수 교수님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김일수 경위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졸음 운전과 관련해서 교수님 의식 공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졸음 운전이나 멍해진다는 기분 이게 이제 발생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처할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한번 좀 심사숙고하게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네. 졸음운전은 자기가 인식을 해요. 아이고 내가 졸리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멍한 상태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그 주의 환기가 굉장히 모두가 필요한데요. 네. 뭐 차내 환기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대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창문을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열어놔라. 뭐 공기를 좀 환기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네. 운전자분이 한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운전하게 되면은 네. 좀 멍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음악도 듣고요. 네. 또 옆 사람과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동승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수석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2의 운전자인데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주무시니까 네. 운전자분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이제 산 쪽에 그냥 휴양차 휴가를 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덜한데요. 네, 네. 강 쪽이나 또는 바다 쪽에 물놀이를 하고 나서 운전한 경우. 굉장히 피곤하죠. 이건 굉장한 운동량을 네.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피로한 상태에서 네. 또 대낮에 또 멍해가지고 이제 네. 운전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의식의 공백의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쉬는 겁니다. 네, 네. 예, 일단 이제 집중 시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50분 하고 10분 쉬죠. 그렇죠. 우리의 사이클은 이제 50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같이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에는 네. 50분이 가장 집중도가 높을 때고요. 네, 네. 그다음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운전은 2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시간. 그래서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의식의 공백이고요. 네. 2시간 이후 때는 아무리 뭐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더라도 딴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집중도가 네,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시간에는 무조건 쉴 수 있도록 쉴 곳을 미리 또 정해놓고 가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맛집이 있다면 더 좋겠죠. 좋겠죠. 네. 근데 먹고 나와서 졸리는 건 어떡하죠? 쉬는 것뿐이 없어요. 이제 껌을 씹거나 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 하는데요. 예. 그건 단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느 운전자에게 물어보니까 네. 졸음운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냐고 물어봤더니 속도를 더 내면 된대요. 위험한데요. 예, 과속으로 운전하면 그만큼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졸음운전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눈의 피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과속으로 달리면 순간은 긴장감 때문에 졸음이 떨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피로도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의식의 공백이 우리를 제어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겠고, 자, 이 다음에는 그 고속도로 규정 중에 지정 차로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희님, 요즘 그 지정 차로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지금 네. 집중 단속 중입니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요. 지금 7, 8월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지금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운전자들께서 지정차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꼭 숙지를 해서 안전운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같은 경우 3차선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네.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2차로는 승용 승합, 3차로는 이제 화물 차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형 승합차, 버스 같은 경우, 네. 그다음 화물 차량들이 지정된 차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네. 뒤따르는 운전자들이 이제 시야를 방해를 가리게 합니다. 되죠. 예. 네. 그럼 실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전방 상황이 보이지가 않으면은 네.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지정차로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라고 보통 이런 네, 표현을 네. 많이 합니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잘 안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면 단속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소형 화물차들 같은 네. 경우 소형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들이 좀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1차로 그러니까 추월 차로로 올라와서 추월을 하고 이제 다시 2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차로가 지정 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차로만 이용해서 네네. 추월을 해야 되는데 네. 속도들이 빠르다 보니까 네. 1차로로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경우가 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시간 혹시 이제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 1차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네. 즉시 2차로로 네. 좀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은 요즘 이제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 1차로 추월 차선을 이제 계속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 제일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힘든 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1차로를 비워놓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월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로와 2차로가 이 같이 다니는 이제 그런 네.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차로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가면 이제 백렬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이 경우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 2, 3차선까지 넘어서 가서 이렇게 추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좀 비켜주세요 하면은 안 대부분의 비켜주세요. 운전자들은 내가 속도를 지키고 가는데 네. 왜 이제 비켜줘야 되느냐 네.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많은데 예. 분명한 것은 뒷차량을 꼭 양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좀 네. 숙지하셔가지고 좀 안전운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정 차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특집 자담할 때 이 보복 운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보복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정해져 있죠, 경위님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보복운전의 정의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뭐 공포심을 느끼게 그렇죠. 하는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서가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거나 네. 앞차량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앞차량이 안 비켜준다 해가지고 네, 네. 옆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끼어들면서 이제 급 감속도 급 브레이크를 급 제동, 밟는다든지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또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이제 진로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네. 행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예인데 네. 이 경우는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네.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 보복운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교수님, 네. 이 보복운전이라는 용어 사용이 좀 적당한 겁니까 이게? 예, 이제 어느 기자분이 이제 보복운전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복운전이 이제 일상화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감정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감정운전. 이제 어떤 사람의 행위가 네. 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또 편지, 글로 해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네, 네. 자동차는 소통 수단이 전조등이나 이런 등과 크락션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이런 난폭한 운전으로 해가지고 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억눌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익명성도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심한 폭력행위, 심지어 이제 범죄행위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다. 예, 2천만 명이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나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름에 인정을 한다면 네.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런 마음과 또 이런 그 표현하는 행동을 네. 좀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욱하는 심정에 이제 감정 운전을 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이 다 또 동영상이 촬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네. 예, 좀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서로 이제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왜 나하고 다른 운전을 하는가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맞아요.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 기준은 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대로만 하면 네. 감정 운전이 생길 게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 교통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감정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는 속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뻥 뚫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막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속도 규정도 정해져 있죠, 경위님? 예, 네. 속도 규정은 정해져 설명 좀 있습니다. 해주시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의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일반 도로 같은 경우 시내 도로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 도로 같은 경우 60km 이내, 네.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뭐 80km 이내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정해놓고요. 자동차 네.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km에 여기는 이제 최저 속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최저 속도 네. 30km 이상. 네. 고속도로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100km의 최저 속도는 50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네, 네. 일부 그 뭐 편도 1차로 네. 지금 뭐 저 88 고속도로 같은 네. 경우 일부 구간은 이제 80km. 80km. 예. 그다음에 뭐 서해안, 경부선, 신대구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0km 그렇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고속도로를 다 운전을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속도가 제가 지금 100km를 달리고 있는지 110km 달리는지 체감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뭐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나온다든지 할 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으로 이제 장시간 이제 운전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도로 이제 진입
진입한 경우, 타겟을 지나서 진입한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빠르다고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이제 운전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속도 수능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국도에 가서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는 시속 한 80, 60 정도 달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국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진입로에서는 가속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도에서 주행하던 그 속도로 그대로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다 보니까 고속도로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을 깨게 되고요. 또 사고 위험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또 국도로에서 고속도로 이게 진입할 때는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는 고속도로로 내가 진입하니까 속도를 높여야 된다.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도로 진입했을 때는 계속해서 속도 계기판을 보셔야 돼요. 자기는 계속 이제 빨리 달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한 90까지 막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에 찍혀서 과속으로 찍혔는데도 인정할 수 없다. 내 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빠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계를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자기가 이제 장거리로 한 곳으로 이제 국도나 또는 고속도로 주행한 경우라면 잠시 좀 쉬어가지고요. 좀 안전한 곳에서 쉬어서 한번 한숨을 한번 내쉬고 좀 여유를 가지면 요 속도 수능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이제 나와서 국도로 진입할 때는 신호등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놔요. 속도를 좀 줄이는 거를. 그래서 잠시 이제 어떻게 주의환기를 좀 시키게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은 이제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고속도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났는데 정체가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도로보다는 이제 차량의 운행의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서다 하는 경우는 차로 변경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자가 흐름을 끊는 거죠. 그럼 이제 어코디언 효과 또는 자바라 효과라고 해가지고 앞차가 1분만 정체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는 2, 30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정속으로 주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일수 경위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차로 변경이나 지정차로를 제대로 안 지키게 되면 그것이 뒷차에게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고가 것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차가 된 상황에서 보면 앞차가 쭉 가면 이제 뒤에서 기다리다가 쭉 가서 또 섰다가 어차피 한 번 움직일 거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 그런 차 때문에 뒷차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체되는 구간에는 꾸준히 따라가는 게 이제 계속해서 정상적인. 정속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계속 주행한다면 이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가다서다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뒤쪽은 정체가 심해집니다. 요거 운전자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희님, 그 야간 운전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야간 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휴가철 이제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경우에 주로 야간 운전을 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사고 발생 비율은 아무래도 그 차량 이동량이 많은 주간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좀 대형 사고, 큰 사고가 나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운전자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인식이 그 보이는 거에 대한 맹신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사고가 나 있고 이러면은 좀 주의를 합니다. 근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주 가까운 거리가 왔을 때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이야기를 했지만 100km를 했을 경우에 1초에 28m 정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거리가 대부분 약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거기 때문에 야간일수록 조금 거리를 넓히고 좀 이런 식의 운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자, 시간 관계상 야간 운전할 때와 자, 휴가철 사고에서 이제 도착지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조합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미등만 보면서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야간에는. 그래서 이제 전방은 전조등이 켜진 곳만 보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가시거리가 짧다.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데요. 불빛이 없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빛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차들이 최소한 700m 이내에서는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700m 정도면은 저 앞에 고장난 차가 있다, 사고 난 차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고 난 지점에 또 사고가 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다 돌아온 길을 보면은 긴장감이 아무래도 다 왔다라는 생각에 풀릴 수가 있는데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많은 사고들은 내가 잘 모르는 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더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고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 와서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내가 잘 아는 길이니까 또 긴장감을 낮추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한 번 더 할 것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와도 긴장감 놓치지 않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운전자를 위한 배려, 이번에는 휴가지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일수 경위님께서 이제 부산 경남 고속도로 전체를 좀 총괄하시는 팀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위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규수 교수님은 항상 또 새로운 그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또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각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TVN 특집자담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휴가지로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점검을 필수. 렌터카를 사용하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졸음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자동차 업계에서 전국의 17도로 휴양지에서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TVN 특집자담 휴가철 교통안전을 말한다. 이 시간은 유라 신도시의 주거 명작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아파트 일동미라주 더스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주상수, 기술 나정모, 구성 이현주, 진행의 김인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